자, 그러면 공통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밑을 통일시켜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3의 제곱에다가 4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요거는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시면 3의 0제곱이 돼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요거는 계속 2번 요 앞번호에 나오는 문제죠. 미분계수의 정의 풀란 얘기니까 얘는 F'1로 바꿔주시면 우리한테는 도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미분해보시면 9x제곱 플러스 4여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9 더하기 4니까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시그마 1부터 4까지의 AK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상수를 앞에다가 빼주시고 K는 1부터 4까지 AK에다 넣는 거고 마이너스 요거는 K에다가 1, 2, 3, 4 넣으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4 곱하기 5가 요것이 0이다 요 뜻이니까 요거 약분해 주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가 요거 넘기시면 10 넘어갈 거고 2로 나누시면 5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지금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구간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좌극한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1이 될 거고 우극한이자 함수값은 밑에 식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1-3 플러스 a가 돼서 a는 3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지금 미분해야 되는데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미분하란 뜻이죠. 그럼 F'X는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요거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식은 그대로 더하기 앞에 식은 그대로 쓰시고 이번에는 요 뒤에 식을 미분하시면 4x-1이다. 자, 요거 다 전개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1 집어넣은 F'1 값 구하면 되니까 1 집어넣으시면 2-1 마이너스 2에다가 3 곱하기 3 이렇게 되셔서 마이너스 1 더하기 9는 8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1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로그식 두 개를 만족시킬 때 로그 9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식의 계산은 기본이 밑을 통일시켜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은 밑이 3짜리니까 제가 로그식을 로그 성질에 의하여 로그 3의 B 빼기 로그 3의 A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분리시킬게요. 그러면 지금 요 식은 밑을 3자리로 세팅해놨으니까 요 앞에 식도 밑이 3자리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3 세팅해두고 밑은 밑으로 진수는 위로 해서 요게 3이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등장한 게 로그 3의 B와 로그 3의 A니까 요거를 큰 B, 요거를 큰 A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A분의 B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B-A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지금 A, B 미지수 두 개에다가 식도 두 가지니까 연립을 먼저 하시면 요거는 지금 B가 3의 2다. 이런 뜻이니까 B 자리에다가 3의 1을 집어넣으시면 2A가 2분의 1이 돼서 A가 4분의 1인 게 나올 거고 A가 4분의 1이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가 4분의 3인 것도 이어서 바로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만 잘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이 9짜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A, B들은 다 밑이 3짜리이기 때문에 요것도 밑이 3짜리로 바꿔주려면 로그 3의 제곱의 A, B니까 성질에 의해서 꺼내면 2분의 1 로그 3AB. 그럼 요거는 로그 3의 A와 로그 3의 B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요 4분의 1과 요 4분의 3을 더한 거에다가 앞에 2분의 1배를 해주시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3과 마이너스 5분의 1 x제곱 플러스 3과 그리고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요 색칠날비를 구하란 얘기네요. 그럼 우리가 적분해야 될 구간은 0부터 2까지니까 인테그랄 0부터 2라고 쓰면 될 거고 지금 x제곱 플러스 3 함수가 얘 마이너스 5분의 1 x제곱 플러스 3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러면 넓이기 때문에 양의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더 위에 있는 함수 x제곱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적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를 계산해보면 5분의 6 x제곱에 3은 지금 사라지네요. 그럼 요거를 적분하시면 5분의 2 x 세제곱에다가 0부터 2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5분의 2에다가 8 곱하시면 5분의 16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의 합을 알려주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의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탄젠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시면 코분의 싸니까 탄젠트 세타 플러스 3은 0이어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이구나 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각 변환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로 먼저 바꾸신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코사인 세타는 음수였구나 요렇게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도 음수고 탄젠트 세타도 음수인 거는 몇 사분면? 지금 사인만 양수인 제2사분면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사인 세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시고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일 거고 그럼 빗변이 루트 10이니까 사인 세타는 2사분면에 의해서 양수값이고 빗변 루트 10분의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로 잡았기 때문에 높이 3이다. 그래서 10분의 3 루트 10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양수 A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x가 주어져 있을 때 y는 5가 지금 3차 함수에 접할 때 f2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그럼 3차 함수의 개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시면 3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9a제곱 인수분해를 위해서 3으로 묶어줄게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제곱 인수분해 해보시면 x 플러스 3a랑 x 마이너스 a랑 이렇게 분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3차 함수 싹 세팅하시고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a는 그냥 음수, a는 양수 이렇게 돼서 극대를 마이너스 3a에서 가지고 극소를 a에서 가지는구나. 지금 이렇게 그린 게 fx 개형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4만 남죠? 각각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4만 남죠. 그러면 마이너스 3a와 a 사이에 0이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라인이 지금 y는 4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긋는 y는 5는 이 y는 4보단 지금 위에 있어야겠네. 근데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y는 5를 어디다가 그리면 돼요? 딱 여기 극대 지점에다 그리면 접한다. 이렇게 성립하겠죠. 여기가 y는 5다. 이 얘기니까 마이너스 3a라는 극대 지점을 집어넣으면 y는 5가 나오는구나. 이 얘기여서 f-3a가 5다라고 써두신 다음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a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7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7a 세제곱 마이너스 9a 제곱과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5다. 그럼 앞에 건 사라질 거고 27a 세제곱이 4 넘기시면 1이어서 a 세제곱이 27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양수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미지수 없이 fx를 다 구했고 f2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만 집어넣으시면 f2는 8 더하기 6 바로 계산할게요.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a제곱 플러스 4인데 a가 3분의 1인 거 구해놨으니까 이제 3분의 1을 a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8 더하기 4에다가 a제곱은 9분의 1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셔서 정답은 14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상수 A에 대해서 지금 지수함수 위의 점 중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이 A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어딘가 X축 위의 점을 B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지수함수의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대요. 그럼 지금 좌표에 대한 힌트를 쩍쩍쩍 줬으니까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좌표를 한번 임의로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지수함수의 밑이 1보다 큰 경우여서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2짜리
말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나는 지금 y는 ax제곱 마이너스 2를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제 1사분면 위에 a점 하나가 있대. 그러면 요 a점을 갖다가 제가 t, at-2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점을 지나면서 y축이랑 평행하라 했으니까 요런 라인에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x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지금 요렇게 그대로 그려진 이 점이 B. 그럼 B는 얘와 X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T, 0 요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얘 점근선과 만나는 점이 C니까 요 점근선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내려오다 보면 C가 점근선과 만나는 여기에 T, 마이너스 2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AB와 BC가 길이가 같대요.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OC의 넓이가 B다. 그러면 O는 원점을 의미하는 거고 AOC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8이란 얘기네. 자, 그럼 첫 번째 요 길이 조건을 줬으니까 길이 조건을 활용해 보시면 지금 여기는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는 y좌표가 0, 여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요 길이는 이만큼이 되겠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두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2가 되겠죠. 그럼 요게 2니까 우리는 AT제곱 마이너스 2라는 A의 y좌표가 2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T제곱이 4다. 아직은 A랑 T값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두시고 두 번째 조건인 AOC의 넓이가 8이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인데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2죠? 그럼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다? 4다. 그럼 4 곱하기 여기 B의 X좌표인 T만큼 T를 곱하고 거기에 2분의 1은 한 삼각형 넓이가 얼마다? 8이다. 그러면 4와 2 약분하시면 2T가 8이니까 아, 지금 T가 4라는 얘기구나 해서 T가 4인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의 4제곱이 4라는 얘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와 OB 길이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A를 먼저 구해주시면 여기서 A는 양변에 4분의 1제곱씩 곱해주면 되겠죠. 4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 미시 2자리로 바꿔놓을까요?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OB 길이를 곱하래요. OB는 지금 B의 X좌표인 T니까 여기 방금 구한 A 2의 2분의 1제곱에다가 T인 4를 곱해주시면 요거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지수 길이 더하시면 2의 2분의 5여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치고는 지금 속도가 나오면서 조금 난이도가 낮게 나왔어요.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우리가 항상 0초일 때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여기 점 P의 속도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니디를 한번 보시면 위치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 운동 방향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각 기억, 니은, 디귿에 맞춰서 우리가 조건을 풀어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 K가 0일 때 시각 1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여라. 자,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속도식을 갖다가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치식은 3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인데 우리가 0초일 때 어디를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니까 c는 생략하고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1초일 때가 우리가 궁금한 거고 그때 k값을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하시고 1을 집어넣으시면 3분의 1 플러스 4여서 3분의 13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니은 볼게요. k가 3일 때 그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데를 구하여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이런 거죠. 뭐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가면 우리가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아니면 뭐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뭐가 0이 돼야 돼요? 속도가 잠시 멈춰야겠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었다가 우리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든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든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호까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려면 속도가 0 되는 데를 일단 찾아봐야 되니까 속도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K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시면 지금 속도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판별식을 해보시면 9-16으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속도가 0 되는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0 되는 데를 기준으로 부호 변화도 안 일어나겠죠. 계속 양수니까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증가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안 바뀌고 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K는 5이면 시각 T는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가 3이다. 자, 움직인 거리를 본다는 건 이런 말이죠. 내가 만약에 3만큼 가다가 마이너스 5만큼 뒤로 갔어. 그럼 나의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나의 움직인 거리는 8이죠.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본다는 거는 우리가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나의 절대값 양만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인테그랄 속도를 적분해서 보긴 보는데 절대값 양만 볼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0부터 2까지 구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 VT, 속도의 지금 양수 음수인 요 부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K는 5를 집어넣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VT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t마 4와 t마 1이 되니까 2차 함수인데 1과 4를 지나는 속도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0부터 2니까 0부터 1까지는 양수고 1부터 2까지는 음수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속도를 그대로 적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VT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VT가 지금 요식이고 적분을 우리가 아까 해놨죠? 그러면 3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k가 5일 때니까 2분의 5t제곱 플러스 4t에다가 0부터 1까지 한번 집어넣고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t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1부터 2까지 집어넣어라. 이 얘기니까 1 집어넣으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4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한 번에 계산할게요.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니까 7 2분의 5에다가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에서 2 빼기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2분의 15가 될 거고 우리는 3분의 끼리 먼저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끼리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0이니까 5가 될 거고 4랑 마사는 빠지게 되겠다. 자, 그러면 3이 되니까 움직인 거리가 3이다.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이 요식을 만족시킬 때 A10 값을 구하여라. 자, 요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요렇게 관계식을 하나 써먹거나 아니면 요게 6이다를 써먹든 요게 6이다를 써먹든 이 6을 한번 사용하는 식, 총 두 가지 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렇게 두 식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수열관계의 문제가 나오면 제시된 항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A1, A4, A7 몇 칸씩 떨어져 있죠? 3칸씩 떨어져 있죠. A4, A7, A10 요것도 몇 칸씩? 3칸씩 떨어져 있죠. 아, 그러면 요것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관찰을 한 결과 이런 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거? A1은 A4로 가기 위해서는 R 세제곱만큼 곱해줘야 되고 A4도 A7만큼 가려면 R 세제곱만큼 A7도 A10만큼 가려면 R 세제곱만큼 곱해야 되니까 아, 여기 식에서 요 식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R 세제곱에다가 A1, A4, A7을 곱하면 뭐가 된다? A4, A7, A10을 더한 거와 같아진다. 근데 요 자리에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얘가 2라는 얘기인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 식을 관찰했을 때 R세제곱이 2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요 식과 요 6을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1 더하기 A4 더하기 A7은 2로 나누면 이제 얘네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A1로 통일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A로 묶을게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얘는 A에다가 R세제곱만큼 더간 거. 그
그 다음 얘는 a에다가 r 6제곱만큼 더 간 거니까 이게 3이란 얘기고 우리는 r의 세제곱이 얼만 걸? 2인 걸 아니까 대입을 하시면 a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r 6제곱은 r 세제곱을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4. 그래서 이게 3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7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r 세제곱 값 말고 a 값도 아니까 a10을 구하려면 a10은 첫째 항 a로부터 r에 9칸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7분의 3 첫째 항에다가 r의 세제곱이 2니까 r의 9제곱은 2를 갖다가 3번 제곱한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 해서 7분의 3 곱하기 8 이렇게 하셔서 7분의 24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fx 위의 점 1,-6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그럼 지금 어디 위의 점을 줬으니까 얘네가 바로 접점이 되겠네요. 그럼 접점을 주고 접선을 설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gx에 대해서 gx 위의 점 1,6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점이네요. 여기에서의 접선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각각의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첫 번째 fx 위에서의 접선을 하나 구해주고 그 다음에 gx 위에서의 접선을 하나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접선 문제는 이미 평가원에서 여러 번 기출을 했었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여기 위에서의 점 1,-6을 꼭 식으로 쓰고 넘어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를 써라? F1이 -6인 거를 꼭 써두셔라. 나중에 조건 하나를 빼뜨린다던가 아니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위의 점 1,-6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대입을 해서 써놓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는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f'x를 구해주시면 2x-4가 될 거고 우리는 접점인 1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니까 f'1은 -2다. 아, 그러면 접선은 기울기가 -2가 되면서 1,-6을 지나야 되니까 x-1 -6이다.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2x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린 지금 L의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구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두 번째 gx의 위의 점 1,6이라고 했으니까 g1이 6이라는 거 미리 써두시고 그 다음에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g'x를 구하시면 요거는 이제 지금 곱미분해야겠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2 fx 그대로에다가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써둘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1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니까 1을 집어넣으시면 f1 -f'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f1은 얼마? -6인 거 찾아냈고 f'1은 얼마? -2인 거 찾아냈으니까 우리는 -6 플러스 2여서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접선 M은 기울기 -4면서 1,6인 접점을 지나야 되니까 x-1 플러스 6이다.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4x 플러스 10이다. 우리는 M의 접선의 방정식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직접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그리시면 돼요. 일단 L부터 그리면 0,4 y절편이 마사인 감소하는 어떤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을 그리면 0,10 요것도 마찬가지로 더 감소하는 그래프 M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y축과 두 직선이니까 직선, 그리고 y축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를 밑변으로 두면 14가 이제 밑변이 될 거고 우리는 높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지금 두 직선이 만나는 무슨 점? 교점에 어떤 좌표? x좌표만 찾아주면 얘가 지금 높이가 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둘이 같다라고 두시면 -4x 넘어가시면 2x 될 거고 -4 넘어오시면 14니까 x가 7이다. 그럼 요게 7, 뭐시기일 텐데 어차피 7이 얘의 높이니까 밑변 14에다가 7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2랑 14 약분해서 7, 7에 49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도형 문제는 요 문제에 있는 걸 도형에다가 옮기는 게 첫 번째죠.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AB 길이가 3, 그럼 여기 길이 3, BC 길이가 4, 여기 길이 4, 그 다음에 각 B가 90도, 근데 요 90도 표현해놨고 직각삼각형 ABC에다가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 그러면 전체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실제 길이 2와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자, 그럼 원의 중심을 우리 항상 X자로 표현하기로 했죠.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AD. 그럼 우리가 AD 길이가 2인 것도 아니까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2구나. 요렇게까지 알고 넘어갈 수 있을 거고, AC와 만나는 점을 E, 그 다음에 AB와 만나는 점이 D가 아닌 거를 F, 이 F 위의 점 G를 CG가 2루트 6이 되도록, 그러면 CG 여기 길이가 2루트 6이 되도록 잡는다. 그랬을 때 요 원위의 점 H를 잡았는데 HCG와 BAC의 각이 똑같대. 그러면 지금 요 각이 표현해 놨으니까 요 각을 제가 알파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구하는 거는 선분 GH다. 그럼 구하는 거를 빗금 쳐서 잘 보이게 표현을 해 놓으시면 우리는 지금 요 긴 문장을 다 옮겨놨기 때문에 그림만 이제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요거네. 자,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4인데 여기가 90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5구나. 요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2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2고 자세히 말하면 요만큼이 3이다. 요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보시면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죠? 그러면 여기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안 직각삼각형이니까 나는 사인 알파든 코사인 알파든 탄젠트 알파든 모든 삼각함수를 가지고 알파 값은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수 보조선을 하나 긋기로 했었는데 원위의 점 지금 G가 있죠. 그리고 원의 중심과 있는 필수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으면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AG의 길이가 2인 것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보이는 게 뭐예요? 2루트 6, 5, 2 해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는 상황이네.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때는 어느 각을 잡아도 삼각함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내가 GH 길이, 즉 요 빗금친 길이를 구해야 하니까 어떻게 구해야 될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알파 값은 내가 여기서 삼각함수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인 알파분의 GH 이렇게 하면 내가 2루트 6이라는 길이를 아니까 사인 알파분의 얘는 여기 각분의 2루트 6이다. 이렇게 하시면 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각만 구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알파 값은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모든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해오시면 코사인 법칙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은 요 초록색 각을 구하거나 아니면 요 초록색 길이를 구하거나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건데, 자, 이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 이 길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 뿐인데 이 삼각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값이 알파밖에 없잖아요. 근데 알파만 안다고 했을 때 요 CH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 내가 구하는 길이도 미지수, 그리고 그걸 구하기 위해 거쳐가는 길이도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 그러면 요 각을 구하는 거는 조금 쉬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 각을 구하려면 얘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 내에서 끝내자니 나머지 길이들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삼각형 안에서는 각을 찾아올 수가 없네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이 각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각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 원 안에서 이 각은 요렇게 내가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렸을 때 요 각과 요 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왜 이렇게 확장을 시켰냐면 이렇게 확장을 시켜볼게요. 일단
이렇게 시켜서 요 길이를 구하면 이 각을 구하는 요 각을 구하면 요 각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긴데 이 각까지 넘어오게 된 이유는 내가 아는 정보가 다 이쪽에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 길이들을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려고 보니 여기 각에서 여기 각까지 확장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각을 구하면 끝나는 일인데 지금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 제가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이 각이든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 했죠. 왜? 세변의 길이를 다 아니까. 그러면 이 각을 구하려면 여기 3인 거 알고 여기 2루트 6인 거 아니까 이 길이만 알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이 길이는 또 2와 2라는 길이를 아니까 이 각만 알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이 각은 이 전체 삼각형에서 한 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값이다. 그래서 여기의 값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얘가 여기를 베타라고 두면 코사인 베타는 지금 양쪽에 있는 2, 4, 그 다음에 여기 길이 5니까 5, 5, 25 마이너스 2루트 6의 제곱 24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 왜 요게 29에서 24 빼는 거니까 5죠. 그럼 요거 약분되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값을 먼저 구할 수 있네요. 그럼 코사인 베타가 4분의 1이니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두 번째 스텝. 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는 건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4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코사인 베타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다. 그래서 6이 나올 거고 이거는 제곱값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다 했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 각을 구하면 여기는 뭐라 할까요? 감마라고 할까요? 그러면 코사인 감마는 6 더하기 9 마이너스 24에다가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루트 6분의 15에서 2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9. 그럼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루트 6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아, 그러면 우리가 요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감마면 요 반대쪽은 파이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이기 때문에 방금 코사인 감마가 마이너스 2루트 6분의 3이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루트 6분의 3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감마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했네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인 법칙 쓰기로 했기 때문에 사인 알파분의 내가 구하는 GH 요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감마분의 2루트 6이랑 같다. 그럼 우리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감마 값 아니까 직각삼각형 그려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감마도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빗변의 길이를 2루트 6이라고 두고 그리고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여기를 3이라고 두면 24니까 24 마이너스 9 하시면 15여서 여기가 루트 15가 되겠죠.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감마의 값은 2루트 6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GH는 사인 알파만 여기다가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사인 알파 값은 다시 요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알파기 때문에 5분의 4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5분의 4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루트 6에다가 요거는 번분수 만들기 싫으니까 뒤집어 버릴게요. 루트 15분의 2루트 6 곱하기 사인 알파 값인 5분의 4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GH다. 자, 그러면 2루트 6 곱하기 2루트 6이니까 24 만들어 놓고 요거 유리화 시켜주시면 75분의 96 루트 15다. 3으로 약분시키면 32, 그 다음에 25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지금 제시되어 있고 양수 a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쓰고 넘어간 다음에 gx는 -1이랑 1을 기준으로 구간함수로 정의되어 있네요. 그러면 hx가 0부터 x까지 gt-ft를 적분하겠대. 그럼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제시된 거죠. 그리고 메인 조건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지금 요게 메인 조건이네요. 그러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이미 수없이 많이 출제된 주제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극값을 가지려면 일단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돼야 된다? 0 되는 기점으로 양쪽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프라임을 지금 살펴봐야겠지. 그러면 hx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세팅하고 갑시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첫 번째 h0이 0이다. 두 번째 h'x는 gx-fx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에서 조사를 해서 그 0이 되는 부근으로 양쪽이 부호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h'이 0 되는 데를 살펴봐야 되니까 요 h'이 0 된다라고 쓰시면 gx와 fx가 뺐을 때 0 되는 거니까 gx와 fx가 같아지는 구간에서 지금 미분이 0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같아지는 점을 찾아보고 그 점의 양쪽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때 그 값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fx를 먼저 그려봅시다. 왜? fx가 미지수가 하나도 없이 다 그릴 수 있는 애니까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0과 1을 지나가는 2차 함수를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그린 건 지금 fx입니다. 자, gx를 그리려고 보니까 확실한 거 먼저 그립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상수 0을 지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a로 묶어보시면 몇 콤마 몇을 반드시 지나는 거죠? 마이너스 1,0을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로 묶으시면 1,0을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이런 식으로 지금 gx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극값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gx와 fx가 같은 데를 관찰을 해볼 건데 그러면 얘네가 만나는 점을 지금 찾아봐야 되니까 한 그래프 위에다가 나머지 한 그래프를 올려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fx의 미지수가 없었으니까 요걸 그대로 두시고 gx를 여기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확실해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다 0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기로 했다? 이 빨간색 gx와 검정색 fx가 만나는 점에 지금 집중하기로 했다. 근데 이미 벌써 하나, 두 군데서 만나고 있죠. 자, 일단 요 가운데 0에서 만나는 데를 지금 관찰을 해보면 이 양쪽에서 우리는 gx 빼기 fx를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g니까 빨간색에서 검정색을 빼겠다는 얘긴데 지금 빨간색이 검정색보다 항상 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는 별표친 0에서는 만나긴 만나지만 양쪽의 부호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아직 극값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보다 큰 쪽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1보다 큰 쪽은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지만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더 누워진 형태로 가도 되고 더 세워진 형태로 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에서 만나긴 만났고 이 오른쪽을 관찰해 보면 우리는 지금 gx에서 fx를 빼는 거니까 다시 한번 빨간색에서 검정색을 빼야 돼. 근데 지금 빨간색이 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1에서 두 그래프가 만났고 양쪽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들어오게 되면 1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지 아니면 세워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만약에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세워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하나에서 만나는데 이 전까지는 빨간색이 위에 있어요? 검정색이 위에 있어요? 여기보다 전 구간에서는 모두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된다. 그러다가 요 점을 기점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검정색이 위로 오고 빨간색이 더 아래로 가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게 더 작아지기 때문에 뺐을 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만나죠. 양쪽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면 이때는 그 값을 여기서 가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그려지든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그려지든 그 값이 생긴다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만 생겨야 되는데 1보다 큰 쪽에서는 무조건 그 값이 하나 생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이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더 이상 그 값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여기서 이제 직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건데 만약에 이렇게 안 만난다면 아유 좋네. 그 값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우리가 안 생기는데 A가 최대가 돼야 된대. 그럼 우리는 A가 지금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더 가파른 이 기울기가 더 기울기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기울기를 세우다 봤을 때 언제까지 얘네가 딱 만나긴 만나는데 접할 때까지 가시면 이런 식으로 접하면 우리가 얘는 계속 빨간색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 즉 부호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긴 만나지만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증명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 최대인 접할 때로 기울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접했으니까 접점을 먼저 t, 여기 검정색이 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입니다. 그럼 t 넣으시면 t, 마이너스 t제곱이 지금 접점이 될 거고 얘네 둘이 지금 기울기가 같으면서 같은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두 가지를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t제곱이라는 함수값과 그리고 요 g 그래프에다가 넣은 t값 at 플러스 a 이렇게 함수값이 같을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같아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한 마이너스 2x에 접점 t를 넣은 마이너스 2t와 그리고 ax 플러스 a의 기울기인 a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t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t제곱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t니까 요거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가 0이다. 그럼 마이너스 t로 묶었을 때 0 아니면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음수칸이기 때문에 아 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a 값을 구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2를 그대로 t 자리에다 집어넣으시면 a가 4구나 해서 요 접할 때 기울기가 4였다. 그래서 기울기 최대가 4라는 거 구해줄 수 있고 H3만 이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지금 빨간색이 위에 있고 검정색이 아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요만큼 넓이가 지금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3은 0부터 3까지 GT-FT를 구해야 하는데 요걸 구해야 하는데 0부터 1까지 GT-FT는 지금 요 빨간색 그래프에서 검정색 그래프를 뺀 요만큼 면적과도 같으니 요거는 6분의 공식 쓰시면 되겠죠. 6분의 최고차항 1에다가 0부터 1까지 거리 1의 세제곱해서 6분의 1이다. 요렇게까지 해결을 했고 그럼 우리는 1부터 3까지만 해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1부터 3까지는 우리가 요 함수를 한번 빼봅시다. 지금 여기는 0보다 큰 구간이기 때문에 fx는 이 아래 걸 따라갈 거고 gx는 1보다 큰 구간이기 때문에 얘를 따라가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a가 4라는 것까지 구해놨으니까 fx에서 gx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fx에다가 빼기 4x 마이너스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돼서 x마 1, x마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1이랑 4에서 만났구나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1부터 우리는 3까지만 구하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누가 더 큰 거다? 빨간색이 여전히 더 큰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여기다가 이번에는 빨간색이 더 크기 때문에 G에서 F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방금 F에서 G를 뺐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요거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적분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에다가 1부터 3까지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7 마이너스 1이니까 26 플러스 2분의 5 3의 제곱 9 마이너스 1이니까 8 마이너스 4 3 빼기 1이니까 2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6 플러스 20 마이너스 8이니까 1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6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0이기 때문에 3분의 10과 우리 아까 0부터 1까지 구해놓은 6분의 1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6분의 21이니까 3으로 약분하시면 2분의 7이 돼서 H3은 2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K값과 H3 더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어떤 수열인지 모르지만 어떤 수열 AN이 있고 A1이 1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킨대요. A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A3 얼마 안 되죠? 집어넣겠습니다. N이 만약에 1이면 A2가 A1 더하기 1인데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A2가 2인 걸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N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A3이 4A2 더하기 1이죠? 근데 A2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4, 2, 8 더하기 1이어서 A3은 얼마다? 9다. 이렇게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함수 fx 3차 함수에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이고 f0이 4라고 줬으니까 적분하란 얘기죠. 그래서 라지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인데 0,4를 지나는 거니까 지금 C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F 2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어 주시면 16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4는 사라질 거고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AB 길이가 5, AC 길이가 6이고 코사인 BAC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삼각형을 무작위로 하나 그려주시고 ABC를 잡아주세요. 그랬을 때 AB 길이가 5, 그 다음에 AC 길이가 6, 그 다음에 BAC, 각 BAC는 BAC니까 여기 각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 알파가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그럼 요거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알파 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걸 아니까 사인 알파 값만 구해오면 되는데 어차피 알파 값은 180도를 넘길 수 없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사인 알파 값은 무조건 무슨 값? 양수 값일 거고 이걸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사인 값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빗변이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니까 높이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얼마다? 5분의 4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4 계산해 주시면 5는 약분되고 2랑 6 약분하시면 4, 3, 12다.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잘라서 봤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차 함수를 그려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잘라봐야 되겠죠? 그럼 3차 함수를 먼저 그리기 위해서 얘를 먼저 미분하시면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니까 6으로 묶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3차 함수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그리고 1에서 극소인 이런 3차 함수가 그려질 거래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관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운이 좋게 여기를 위치가 잡아줬네요. 그럼 2를 어디선가 끊어야 될 텐데 우리가 요거 3차 함수 비율관계에 의하면 2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3칸이 될 거고 그러면 2대 1이니까 여기는 절반인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1로부터 2분의 3만큼 더 간 거니까 요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여기 위치는 2분의 5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끊어야 돼? 2에서 끊어야 되니까 2분의 5보다는 더 작은 쪽에서 끊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2는 아직 넘어가진 않고 그러니까 여기와 같아지는 요 y값을 넘어가진 않고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걸 그렸을 때 지금 K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니까 지금 오른쪽 K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요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K를 잡았을 때 요 빨간색보다는 항상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K보다는 이 함수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K는 요 함수보다 어떻게? 더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겠네요. 그러면 요 K는 내려오다가 항상 요 빨간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내려와봤자 어디까지? 마이너스 2가 되는 요 y값까지만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K는 F마이보다는 항상 위로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K를 관찰해 보시면 쭉 올라오다가 얘 빨간 그래프보다는 항상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딱 극소 지점인 1을 집어넣은 F1 값까지만 올라올 수 있다. 그럼 마이너스 K는 F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은 쪽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4 마이너스 8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12니까 24에서 마이너스 12 하시면 요거는 12가 되겠습니다. F1도 이어서 구해주시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니까 5에서 20만큼 빼주시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K는 1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양변을 곱해주시면 K는 15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2보다 크면서 15보다 큰 수는 동시에 만족하는 뭐다? 15보다 큰 수다. 그럼 그 중에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K는 15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건 얼마다? 1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지금 A1이 7이다. 첫째 항을 한번 줬고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요 시그마식을 따라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심으로 자, 요거심으로가 어디서 나왔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그마식을 살펴보시면 여기는 A1부터 AN까지 더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나온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 아, 그러면 요 식은 지금 여기 방금 식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2 AN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1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n 플러스 1 플러스 10이구나.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요 뒤에 거는 요 식과 지금 동일하니까 여기서 뭘 빼라? 3분의 2 AN 플러스 6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n 플러스 10 요거를 지금 빼셔라. 이 얘기네요. 그럼 요거를 정리한 게 요 다음 식이니까 아, 가가 요거를 빼면 어디선가 가가 나오겠구나. 이 얘기죠. 그럼 일단 10은 그대로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거는 3분의 2에서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 빼는 거니까 그대로 지금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린 지금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6분의 1 n제곱 그 다음에 요것만 계산하면 2n이 나올 텐데 2n과 6분의 1을 곱하라 했으니까 3분의 n에다가 플러스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6분의 1 n제곱씩 빼지면 요것만 남을 거고 요 뒤에 것도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6분의 1n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여기서 6분의 1n과 빠지니까 요건 사라질 거고 또 마이너스 6분의 1만 남게 되겠죠. 그런데 6분의 1과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여기도 사라지겠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3분의 n만 남네요. 그래서 가가 3분의 n이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열심히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랬을 때 요 식에서 양변에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그럼 우리한테 지금 2를 대입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2를 대입하시면 1부터 2까지니까 A1 더하기 A2가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2 대입하시면 3분의 2 A2 플러스 6분의 4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3분의 1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2 값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A2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A1이 얼마래요? 아까 7이라고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줬었고, 그러면 요거 넘기시면 3분의 1 A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7은 다시 숫자 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요거는 3분의 1이 될 거고 7은 넘어와서 10-7이니까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A2는 요게 3분의 10이니까 A2는 얼마다? 10이다 하면서 A2 나는 아예 10으로 숫자로 딱 나오게 되네요. 그랬을 때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식을 요 기역, 요식 활용해야 되고요. 니은, 요식도 활용해야 됩니다. 요식을 활용해서 지금 요거를 계산하래요. 요식을 한번 볼까요? A1과 A2를 더한 다음에 요거를 K는 1부터 5까지 요식에다 집어넣으래요. 근데 A1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 이미 7이라고 줬었고 A2는 방금 니은에서 10이라는 걸 구해왔었죠. 그럼 요식만 구하면 되는데 아직 무슨 식을 활용을 안 했냐면 요 기역식을 활용을 안 했죠. 이 기역식이랑 그럼 한번 잘 연결을 시켜보면 2배 똑같죠? 거기다가 AN, A,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방금 AN에서 한 칸 더 간 건데 A, 2K 플러스 1에서 한 칸 더 간 A, 2K 플러스 2가 바로 옆에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럼 N자리에다가 뭘 넣으란 얘기예요? 아, 여기는 N자리에다가 2K 플러스 1을 대입하여라. 요런 얘기네. 그러면 2A, 2K 플러스 1 더하기 A, 2K 플러스 2는 요거는 3분의 3분의 없어지니까 그냥 N자리에다가 2K 플러스를 바꾸면 되겠네요. 2K 플러스 1이다. 이 얘기네. 아, 그러면 요 식이 2K 플러스 1이니까 우리는 요 식을 갖다가 그냥 바로 뭐라고? 2K 플러스 1로 바꾸면 되겠다. 이 얘기네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플러스 1을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2는 앞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K 자리에 2분의 5 곱하기 6 공식 써주시고 1이 몇 개? 1이 5개 있다는 얘기니까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30 더하기 5여서 35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요거는 35다. 그러면 앞에 17에다가 35를 더해주시면 얼마다? 52다. 그래서 다도 5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P랑 Q랑 곱하래요. 그럼 PQ가 나랑 다의 숫자였으니까 지금 10이랑 52를 곱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누기 F12라고 했으니까 가식에다가 12를 넣으란 얘기죠. 그럼 가식이 3분의 n이었으니까 여기다가 12 집어넣으시면 4로 나눠라 이 뜻이네요. 그럼 요건 4로 약분하시면 13이니까 13 곱하기 10이어서 정답은 130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1번이 아마 전체 공통문항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각각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이미 평가원에서 여러 번 출제한 주제들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서 이 조건들을 조화롭게 풀 수 있었냐가 관건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대요. 그리고 t에 대해서 t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fx를 따라가고 t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fx를 따라가면서 구간함수 gx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t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ft와 ft가 같아야겠죠. 저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하니까 우리는 ft가 0이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우리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 존재하는 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우리가 요 극한값을 존재하게 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0과 2에서 집중해서 보시면 0과 2에서는 분자도 0과 2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0이 되어야 0분의 0꼴이 되면서 극한값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G0과 G2가 0인데 GX는 지금 FX로 이루어진 거니까 한번 F로 해석을 해보면 G0이 이 위를 따라갈지 이 아래식을 따라갈지는 모르지만 위를 만약에 따라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F0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F0이 0이 되면 될 거고, 아래를 따라간다고 해도 F0이 0이 되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F0과 F2는 둘 다 0이면 된다. 요렇게 식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gx를 그냥 두지 않고 f로 바꿔 썼냐면, 우리가 fx는 3차 함수라고 특정되어 있는 거고 심지어 gx가 fx로 구성되어 있는 애니까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다항함수로 바꿔서 gx를 f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조건을 보시면 극한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냥 m도 아니고 자연수 m의 집합은 g 말과 마이너스 2분의 7, g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극한값은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집어넣을 건데, 어떨 때는 양수값이 되고 어떨 때는 음수값이 되고 뭐 어떨 때는 0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딱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 값은 하나, 두 개밖에 없다. 단 두 개뿐이다라는 거를 지금 나조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m도 아니고 자연수 m이라고 줬으니까 우리가 자연수를 직접 집어 넣어보면서 관찰을 해볼게요. 일단 m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x 곱하기 x마이분의 gx니까 분모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 곱하기 마이를 되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g에다가 1 플러스 분자는 다시 양수가 되어야 음수분의 양수 하면서 음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x 곱하기 x마이분의 gx인데 2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앞에 x는 2가 될 거고 얘는 2의 우극한에서 2를 뺀 거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번에는 분모가 양수네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g2 플러스가 음수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3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양수여서 분자는 똑같이 음수가 되어야 계속 이 전체 값을 음수로 맞출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1을 기준으로 1일 때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2부터는 다 음수가 되면 전체의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중에서 단 두 개만이 음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애가 만족을 시킬 건지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G를 살펴봐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서 전체 나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애를 찾을 수 있으니까 G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F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F는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알아요, 지금. F0과 F2가 0이 되니까 0과 2를 반드시 지난다는 건 알고 FT가 0이기 때문에 0이거나 2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근 중에서 t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fx를 그려보시면 0과 2를 반드시 지나는 건 알지만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근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첫 번째, 만약에 0에서 겹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0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만약에 2에서 겹친다고 하면 2에서 중근 0을 뚫고 가는 그림일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아니 0과 2 모두 겹치지 않고 K가 가장 큰 다른 근도 하나 더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0과 2 사이에 어떤 근을 가져서 이런 3차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K가 맨 끝에 0과 2를 지나면서 이런 식의 fx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총 5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에 따라서 나머지 한 실근이 0과 2와 겹치는지 아니면 0과 2보다 큰지 사이에 있는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지금 5가지 경우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ft가 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0 아니면 2에서 t가 끊겨야겠죠. 그런데 2를 기준으로 보시면 어쨌든 t 값을 끊긴 끊는데 가장 크게 끊어도 2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t보다 작은 쪽은 이거를 뒤집어야 돼. 마이너스 fx니까. 그런데 t보다 큰 쪽은 그대로 가야 돼. 그러면 이 2는 2보다 큰 쪽에서는 무조건 꺾이지 않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t가 만약에 0에서 끊기든 2에서 끊기든 간에 2에서 끊기면 2보다 작은 쪽이 꺾일 거고 0에서 끊겨도 0보다 작은 쪽이 끊기는 거니까 2보다 큰 쪽은 절대 바뀔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원리에 입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t가 어딘지는 몰라도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2부터 애들이 음수가 되어야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2보다 큰 쪽이 다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양수 쪽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게 만들 수 있는 애는 자연수 1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연수 1밖에 없으면 우리는 얘를 음수 만드는 애들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는데 1밖에 없으면 만족시키는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4가지 경우는 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이 경우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마일도 자연수여야 되니까 G마일도 자연수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7 G1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G1 값이 우리는 지금 음수가 나와야 마이너스 2분의 7과 음수를 곱해서 자연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G1이 음수가 되려면 0과 2 사이 어딘가에 1이 있을 텐데 여기가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반드시 뒤집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뒤집힌다는 얘기는 여기도 당연히 뒤집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t 값을 자연스럽게 여기 2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왜냐면 만약에 k로 잡으면 k보다 작은 쪽 여기까지 뒤집어야 하는데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요 그림이 완성되죠. 그럼 우리가 2보다 큰 쪽에서 또다시 음수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1밖에 만족 안 해서 2개를 맞출 수가 절대 없는 거죠. 그러면 t가 2라는 것까지 결정할 수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요 부분과 그리고 요 부분을 이어서 만든 얘가 g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에서는 양수가 나와야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요 조건에 의해서 1은 반드시 음수로 가야 하기 때문에 1은 절대 얘를 음수로 만드는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2와 3, 4 요렇게 뒤로 갈수록 음수 쪽에 있는 애들 2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얘긴데 2보다 약간 큰 쪽은 지금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일단 만족하는 자연수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3보다 약간 큰 쪽도 음수로 만들겠습니다. 3보다 약간 큰 쪽도 음수로 만들게 되면 이제 얘네 둘이 이제 이 나 조건을 음수로 만드는 애를 2개로 찾아낸 거죠. 그러면 4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음수가 생기면 안 돼. 왜? 4부터도 만약에 음수라면 얘가 만족하는 애가 3개가 되면서 나 조건이 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는 다시 양수 쪽으로 가야 하니까 K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4보다 약간 큰 쪽부터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4여도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fx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fx는 최고차항이 양수라고만 했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최고차항을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0과 2를 해로 가지니까 x와 x-2를 해로 가질 거고 나머지 한 근을 k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k 범위까지 잘 세워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2와 3이라는 것까지 찾아냈으니까 이 자연수 집합은 2와 3이었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G마일이 2고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3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반대로 G마일이 3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2가지 경우니까 2가지를 모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위해서 잠깐 지우고 올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1번, G마일이 2고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G마일은 지금 0보다 작은 쪽이기 때문에 무조건 fx가 꺾인 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마일이 2일 테니까 f마일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f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1도 마찬가지로 지금 fx를 꺾은 부분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얘를 마이너스 f1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7 f1이 3이기 때문에 f1은 7분의 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다. 그리고 F1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K가 7분의 6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를 없애기 위해서 둘이 나눠볼까요? 그러면 A, 마 1, 1마 K 얘를 7분의 6으로 나누면 A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3 이렇게 약분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러면 3, 1풀 K 정리해서 써볼게요. 그리고 분모는 1마 K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6분의 7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네요. 그럼 크로스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9, 1 플러스 K가 7 마이너스 7K니까 2K가 지금 마이너스 16이 돼서 K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K 범위가 3과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은 안 되는구나. 그럼 빠르게 두 번째 경우란 얘기고 그럼 G 마일이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아까와 같은 원리로 F 마일이 그럼 마이너스 3 F1이 그러면 7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마 K가 마이너스 3 요거 하나와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 1마 K가 7분의 4인 거 하나. 똑같이 나누어주면 AA 약분되고 얘 3으로 바꾸고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에다가 4분의 7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21이 되겠네. 정리해서 쓸게요. 그러면 3, 1뿔 K, 1마 K가 마이너스 4분의 2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12가 21, 마이너스 21K랑 똑같으니까 9K가 33 이렇게 돼서 K가 3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3분의 11이면 3점 얼마니까 K 범위에 알맞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다 했습니다. fx식에 K값 구했으니까 K값을 집어넣어서 A값도 이어서 구해줄게요. 그러면 A 곱하기 마일 곱하기 1-3분의 11이 7분의 4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3분의 8이 되겠죠. 그러면은 A가 7분의 4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약분하시면 14분의 3 해서 최고차항도 14분의 3인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G 마오는 마찬가지로 다시 그래프로 보시면 마오는 다시 꺾인 부분에 있는 애기 때문에 원래 fx가 얘고 꺾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G 마오는 마이너스 f 마오랑 같을 거고 이제 마이너스 5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가 14분의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값에 3분의 11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35일 거고 다시 약분을 하시면 2와 5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5에다 11 더하는 거니까 2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3도 약분이 될 거고 2도 약분이 되어서 5 곱하기 13의 부호는 이제 플러스로 바뀐다. 따라서 정답은 65가 되겠습니다.